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중에 제작진이 엄선해서 언박싱하는 시간입니다. 가을의 마지막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긴 겨울로 들어가겠죠. 지난 금요일에도 죽음을 앞둔 이어련 선생의 마지막 메시지에 대해 나눴는데요. 오늘은 남편과의 갑작스러운 사별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글로 풀어낸 한수정 작가를 오늘 신상 언박싱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지만의 저자세요. 어서 오세요, 한수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신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지만 저자 한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이 책 내용이 남편과의 사별의 아픔을 풀어낸 책이어서 저희 그 신상 언박싱 삐지가 너무 방정맞아 보여가지고 제가 빨리 빼라고 감독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네. 참 마음 아픈 일을 그러나 네. 또 누구나 겪는 일을 네. 우리 먼저 사실 너무 빨리 겪으셨어요. 네. 우리가 책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네. 먼저 그러면은 남편을 떠나 보내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제 11월 10일이 2주기였어요. 정말 얼마 안 됐군요. 네네. 그리고 그럼 우리가 작가님이 몇 살 때? 제가 40이 되기 전에 39세 그렇군요. 때 갑자기 이제 네, 남편과 사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네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좀 언박싱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겪을 일이고 그런 누구나 겪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 아픔 개인에게는 여러 번 겪어본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통해 이미 겪으신 분들 네. 또 겪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 모든 분들 어떤 분들이든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서 오늘 이 책을 언박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의 부제가 네.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남겨진 이들의 첫걸음이에요. 네네. 아마 이 부제가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신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죠. 이 책은 제가 사별 후에 제 아픔을 제대로 마주보고 그 아픔을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 쓰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생각 자체를 피하기만 했었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과 사별하고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사별 또 남겨진 자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고민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별 후에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다가 그냥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가 지면 밤이 오고 근데 또 밤이 또 이제 가고 또 다시 해 뜨는 아침이 오고 근데 그거는 뭐 절대 거스를 수 없는 세상의 그렇죠. 이치인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맞이하고 싶지 네. 아니어도 해는 뜨는 거니까요. 네, 그런 것처럼 삶과 죽음 역시 그 죽음으로 인한 아픔이 너무 힘들지만 영영 겪고 싶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이치로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고통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환희나 고난의 순간이 낮과 밤이나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것처럼 고통이나 환희의 순간도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별뿐만 아니라 네네. 어떤 두려움도 혹은 어떤 환희도 네네네. 지나가고 네. 또 그 순간이 함께한다는 그 당연한 네. 이치를 남편의 사별을 네. 통해 깨닫게 되신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제 독자분들께 읽기 전에 미리 휴지를 준비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만큼 굉장히 또 슬픈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하지만 또 희망과 행복도 담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울다가도 또 되게 책을 덮으실 때는 네. 따뜻한 위로가 마음에 전해질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뭐 이별이나 사별로 아파하고 계신 분들이나 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일상 속의 행복을 찾고 싶은 분들께
제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싶었군요. 네네. 작가님과 저하고 이제 동갑이에요. 네. 아,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저도 어디 상가집을 갔다가 이제 상가집 가면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네. 상주, 고인. 근데 너무 제 또래 보이는 이제 남자분이 네. 고인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 가운데 그래 이게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이만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네. 일이고 네. 아마 이 방송 들은 분들 중에 우리 작가님처럼 굉장히 이른 나이에 혼자가 되신 네.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와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작가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네. 인생의 동반자인 남편을 너무 갑작스럽게 잃으신 건데 이게 참 미련한 질문인데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게 진짜 정말 미련한 질문인데 우리가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면 그 아픔을 나눠야 네. 또 그 동일한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네. 같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처음 그 부고 소식을 전하던 전화를 받았을 때 그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 느낌이 아직까지도 사실 그럼요. 자주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그러니까 워낙 바빴어가지고 주말에도 이제 나갔는데 일요일날 이제 교회 갈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그렇군요. 그런 소식이 있어서 꼭 그냥 그 순간에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 무서워서 뭐 진짜 사고가 정지가 되고 그럼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어떡하지 막 하면서 근데 애들이 앞에 있으니까 정말 별일 아니라는 듯이 정말 애써 태어난 척을 했어요. 아이들이 그때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아이가 5학년 12살이고 음흠. 둘째 아이가 10살 세상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는 별일 아니니까 이모 집에 가 있으라고 하고 그러고선 그냥 계속 실감을 못하면서 응급실에 가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남편을 보고 빈소를 마련할 때까지도 사실 실감이 안 났어요. 그냥 그럼요. 머릿속에는 애들한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지? 그렇죠. 엄마니까 네. 또. 그러니까 정말 애들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을 데리러 가서 소식을 전하고 같이 상복으로 갈아입고 세상에. 장례식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비로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뭐 다른 어떤 감정보다 당장 남편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남편을 못 본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이제 다시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근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어? 그러면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목 놓아 울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지금 2주기니까 사실 그 아픔이 아직 날 것으로 네. 우리 작가님께 있기 때문에 사실 인터뷰 오면서 얼마나 울지 말자고 다짐을 하셨겠어요. 근데 이 네. 아픔이 너무 지금 생생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네. 그 감정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겪어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저도 한 사람의 아내고 네. 또 두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우리 작가님의 마음이 참 읽혀집니다. 뭐 아내의 심정, 부모님의 심정 뭐 말할 것도 없이 아프지만 사실 이 어린 두 아들이 저도 너무너무 밟히더라고요. 네. 아들들은 이렇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냥 오히려 저보다 더 애들이 더 덤덤하게 받아들였고 그냥 저는 이제 굉장히 혼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고 괴로워하다가 비로소 인정을 했는데 아이들은 그냥 어차피 사람은 언제는 죽는 거잖아.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고 그냥 그래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지 제가 씩씩하게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제 마음을 알아주는지 아이들도 뭐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말 정말 안 듣고 아이들은 아이들이니까요.
맞아요. 언제 철드니냐며 이제 음. 정말 걱정할 만큼 여전히 철 없이 평소와 이게 다를 바 없이 너무 잘 지내줘서 네, 고마워요. 그 네.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린 나이에 우리 네네. 작가님처럼 네. 남편을 잃거나 아내를 네네. 잃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다가 아이들이 장성한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또 그때 되면 그때 나름의 행복이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행복과 그 모습을 얻기까지 이 남은 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을까. 맞아요. 어느 때는 그러실 것 같아요. 눈 감고 딱 떴으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맞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뭐 한 10년은 그냥 훌쩍 흘러가서 정말 장성한 그 모습으로 네, 그런 상상을 정말 해보기도 그러게요. 해요. 네. 이 책에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엄마가 너무 빈소에서 힘들어하니까 아이가 네. 둘째가 사탕을 쥐어주면서 엄마 이것 좀 먹어봐. 네. 그러고 이제 첫째는 엄마 게임을 해. 나처럼 아무 생각도 안 나. 그러면서 네. 어쩔 줄 모르고 울기만 하는 엄마를 어떻게든 달래보고 싶었던 네. 모양이다. 당장 네. 아이가 쥐어준 사탕을 먹는다고 게임을 한다고 남편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격하게 실감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꿈이라고 누가 와서 잠을 깨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맥박이 멈추고 숨이 멈춰 몸이 굳어 식어버렸지만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나에게 걸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저도 같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이들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맞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는 우리 작가님 마음이 어땠을지가 너무 느껴져서 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 1311님이 이별, 사별 단어만 들어도 가슴 한편이 찡하네요. 지금 라디오 듣고 있으면서도 눈물 작가님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또 보이는 라디오 창에도 우리 뿔리TV님께서 와 수정님 안녕하세요. 예나피아님 수정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님 수정님 힘내세요. 팬들이 많으시네요. 아마 독자분들이신가 봐요. 네네네. 근데 독자분들이 다 우리 작가님처럼 먼저 사별을 경험한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네네. 어떤 부분에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받는 것 같으세요? 그분들이 네네. 그냥 오래전부터 사실 SNS로 소통을 하던 분들이 대부분 저희 독자님들이시거든요. 원래 글을 계속 써 오셨죠? 이게 지금 제 3번째 에세이라서 근데 이제 그냥 제가 이제 평소에 제 인스타그램에다가 뭐 짧은 시도 올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글을 되게 막 어렵게 쓰지는 못하고요. 그냥 되게 그냥 일기 쓰듯이 소소하게 네 그렇게 일상의 언어로. 네네네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또래들의 그냥 아줌마들이 엄마들이 느낄 느낄 수 수 있는 있는. 그런 감정을 그냥 편하게 쓰기 때문에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시지 않나 그래요. 그런 것 그런 같아요. 생각을 합니다. 9711님은 저는 그 상황을 12년 전에 겪었네요. 그 시간이 지금인 것처럼 그날이 생생하게 다가오네요. 작가님 사연 접하니 너무 공감됩니다. 그때 고1 때 아들이 지금 대학원생이 되어 나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아들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 12년을 이분은 또 얼마나 울고 맞아요. 웃고 그렇게 살아나가셨겠어요. 맞아요. 지금 문자 보내주신 우리 9711님 그리고 우리 수정 작가님의 마음을 뭐 배우자를 먼저 보내지 않은 사람 모를 텐데 남은 자는 또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겨진 자이지만 어쨌든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 있으면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았죠. 일상을 똑같이 살았는데 전 또 엄마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살았죠. 아빠도 갑자기 하늘나라를 갔는데 엄마까지 무너져 버리면 애들이 버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요. 네, 더 열심히 더 바쁘게 네, 살았어요. 괜찮은 척, 행복한 네. 척 이런 적도 있었을 네네 거고 맞아요. 그렇게 척하다 보니 또 네. 괜찮고 행복한 때도 네 많고. 맞아요. 그냥 뭐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했던 게 아니라 그냥 1년 정도 사별 후 1년 정도는 제 아픈 마음을 제대로 마주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내 곁에 행복은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런 척했던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괜찮고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씩씩하게 다름없이 살다가
물론 이제 남편 생각이 나고 또 슬픔에 몰려올 때도 있었지만 그냥 정말 그거는 정말 꽁꽁 숨기고 혼자 있을 때만 혼자 그냥 슬퍼하고 또 그냥 묻어두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임세원 교수 추모 콘서트를 하는데 임세원 교수의 아내 되시는 이제 신은희 교수님께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들 둘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못했다. 맞아요. 아들 둘 없을 때. 네. 엄마니까. 네, 맞아요. 아마 모든 엄마들, 모든 아빠들 남겨진 분들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보면서 여러 에피소드들과 감정을 쏟아놓은 부분에 저도 공감하며 읽었는데 특히 이제 친정 엄마가 우리 작가님이 좀 화사한 옷 입고 외출하려고 네. 하니까 어두운 옷 입고 가라고. 맞아요. 그때 너무 화가 나고 서글펐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아니 뭐 과부는 환한 옷도 못 입냐며 과부는 환하게 웃지도 말란 법이라도 있는 거냐고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럴 수 있죠. 엄마한테 확 짜증을 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도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나서는 제가 확 짜증을 내니까 좀 갑자기 미안하다 하셨는지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면서 조금 제가 못 본 척은 했지만 좀 눈물을 글썽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이제 책에도 나왔지만 이제 뭐 가부는 뭐 어두운 옷 입어야 돼 그랬더니 뒤에서 이제 조용히 있던 애들이 갑자기 둘째가 고개를 쑥 내밀더니 엄마 있잖아. 그런데 엄마가 과부였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엄마 과부 맞지? 그랬더니 자기는 전래동화에 소복 입고 나온 사람만 과부인 줄 알았다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웃음이 터졌다. 그쵸. 또 네. 그러다가 웃을 일이 네, 생기고. 전래동화에 나오는 소복 입은. 그게 과부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젊고 예쁜 우리 엄마가 과부라니 그 생각을 아들들이 그때 못했는데 그걸 깨닫게 된 거군요. 그렇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1788님도 잠자다 눈 떴을 때 아내가 없으면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한데 사별했을 때 심정은 오죽했을까요. 또 9711님은 책 제목 한 번 더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책 제목이 당신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지만입니다. 맞아요. 그게 뭐 몇 년이 지나도 또 저희 시어머니 보면 아버님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많이 무뎌지지만 그 기일쯤 다가오시면 아프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정말. 과부님들이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그때 되면.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무뎌진 것 같다가도 뭔가 특별한 날이나 기일이 다가오면 그렇게 된다고. 그 시간이 지나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게 내 잘못도 아니고 특히 맞아요. 이제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도 어리고 우리 작가님 나이도 어릴 때 이렇게 남편분이 떠나가서 내 마음에 갖지 말아야 할 감정 죄책감 때로는 그리고 사람들이 시선이 신경 쓰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별하고 난 지 얼마 안 지났을 때 이제 동네에 가다가 우연히 지인분들하고 마주치고 인사를 하고 돌아서면은 저를 보면서 수군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수정 씨 과부된 거 됐네. 그러니까 들킨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막 도망치고 싶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가서 남편 이름 옆에 사망이라고 적힌 그러게요. 그런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그렇죠.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했을 때 현타가 오잖아요. 아주 쉽게 너무나 말해서. 그러면서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니 제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이 불편한 감정이 들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그냥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된 내 처지가 비정상이라고 저 스스로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동안 제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하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삶과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당연한 삶의 이치고 시기가 다를 뿐이지 그렇죠. 모두가 겪는 그런 그럼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빠르게 겪었을 뿐이지 그게 비정상은 그럼요. 아니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요즘에는 그래도 괜찮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다른 사람들 시선이 그 신경 쓰인다기보다는 이제 요즘에는 그냥 채울 수 없는 결핍을 가진 아이들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죠. 또 저희 친정 부모님이 평생 자식들 생각하면 성실하게 사신 분들인데 졸지의 마음도 안 돼서 딸이 과부가 돼서 상처를 너무 드린 것 같아서 불효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게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으로 여기고 감당하지만 아이들은 아빠를 잃었고 맞아요. 또 친정엄마, 친정아빠가 또 나를 보는 그 네, 무게감, 맞아요. 아픔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고 아픈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위로가 되는 사람들과 또 그 때가 있죠. 맞아요. 뭐 요즘에는 거의 제가 집 근처 산에 걸어서 거의 매일 가려고 하는데 그냥 산에 혼자서 가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감정이 온전히 정말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들인데 걸으면서 보다 보면은 항상 똑같은 자리에 나무가 있고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데 계절마다 또 매일매일 모습을 달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뭐 봄에는 이제 새순이 돋은 그런 새싹을 보면서 갑자기 설레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가을에 막 갑자기 우수수 막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너무 갑자기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그럼 또 혼자 막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평소에 그냥 감춰줬던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저 스스로 제대로 보고 그거를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과 이제 마음을 나누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되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사별 이후 오는 감정은 정말 슬픔의 예. 끝과 바닥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감정을 경험한 작가님이 보는 세상과 주변의 사람들은 아마 그 경험을 하지 못한 저보다 훨씬 깊을 거고 훨씬 넓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을 느꼈고 그걸 내 것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네네. 우리 독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싶은 네네네. 마음에 우리 환수정을 작가로 만든 그렇죠.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먼저 가족을 잃은 분들이 네네네.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혹시 가장 힘이 되는 말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이 질문이 좀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과의 사별의 아픔을 갖고 있지만 가족과 사별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께 섣불리 어떤 말을 하기가 정말 그러네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모든 분들이 다 받아들이시는 게 또 다르시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냥 어떻게 억지로 그 슬픔이나 아픔을 억지로 이렇게 억누르시지 말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그냥 그 느껴지는 그 마음 그대로 아픔, 슬픔 그대로를 그냥 놔두셨으면 좋겠어요. 흘러가는 대로. 억지로 애쓰시지 말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또 좀 제일 듣기 싫었던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너무 갑작스러운 이별을 하게 된 경우인데 이제 남겨진 어떤 누군가가 먼저 떠난 남편을 원망하는 말을 저한테 이제 좀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뭐 저도 이제 남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남겨진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저도 남편을 원망했던 순간들이 있지만 그냥 먼저 그렇게 갑자기 떠난 게 그의 운명이었지 잘못은 아니니까 그냥 그 떠난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게 그렇군요. 남겨진 사람들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 위로한다고 이렇게 일찍 가면 어떻게 남은 애들은 어떡하라고 이 말이 사실 너무 아픔이 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얘기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 만나면 무슨 말 듣고 싶으세요? 남편을 만나면 남겨졌지만 남겨진 아픔에 갇혀 있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잘 살아와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아들들 혼자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했다고 그리고 갑자기 먼저 떠났지만 자기 마음을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꼭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꼭 네. 해주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1003님, 저도 사별이라는 힘든 상황이 오면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생각만 해도 눈물이 흐르네요. 작가님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 책 보고 싶네요 하셨고, 9711님 아까 보내주신 분이 먼저 겪으신 아이들이 네. 있으니까 견뎌지더라고요. 맞아요. 작가님 앞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많은 분들이 책 제목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당신 없는 세상은 여전히 낯설지만 이 책입니다. 누구나 겪을 거지만 그렇다고 그 아픔이 절대 감소되거나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아픔에 대한 걸 쓰셨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작가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수정 작가였습니다.